재밌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일본이 이번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한을 한참 남겨두고 마무리 지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거의 퍼주다시피 했다 그래요.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은 5,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글쎄 트럼프가 이게 아마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은데 5,500억 원을 일본이 미국에 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니 보면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좀 버틸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본 이시바 총리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오늘 다뤄볼 딱 내용이 그건데요.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선거도 패했고 참의원 선거도 패했다. 네. 그리고 사퇴 위기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 이러한 무리한 관세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도 지고 정권도 뺏길 것 같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시바가 나 트럼프하고 협상 잘했잖아. 그러니까 나 계속 총리 할래. 그래서 제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자기의 사태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일본 정치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볼게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터에 쫙 올렸습니다. 트위터 X죠? 예,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주저리 돼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과 협상을 이제 체결했는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대요. 네. 그리고 그 수익금은 90% 다 미국으로 온대. 그러니까 투자는 일본이 하고 돈은 미국이 얻는다 이거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건데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의 개방을 하게 됐다. 15% 상호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짠가?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이 협상을 이렇게 힘들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이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일본이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뭐 사퇴를 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조만간 물러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제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덕수 보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살짝 피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났으니 사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그러면 왜 사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 건데요. 참의원 선거 결과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군요. 미일 관세, 고물가 등 남아있는 문제가 많아서 계속 연임을 하겠다. 죄송하다, 선거 져서. 자, 그런데 나는 계속 하겠다, 이거네요. 근데 졌단 말이야, 선거에서. 네. 일단 볼게요. 참의원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시바가 쌀값도 폭등했고 선거도 졌고 이 관세 협상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있으니까 미국과 어떻게든 무리한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실제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일본 여론조사표를 제가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제 요미우리 여론조사표인데 자, 참의원 네. 선거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아.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어허. 근데 작년 10월에 비해서 29%에서 54%로 껑충 뛰었어요. 몇 개월 만에. 오, 나가야 된다. 29%에서 54%. 야, 진짜 이렇게 과반이 바뀌었네요. 네.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많았는데 사퇴해야 된다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제가 번역을 해왔는데요. 참의원 네. 선거 결과.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이렇습니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이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시바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 얻는 게 20%. 어허. 아니다. 여당 말고 야당이 얻어야 된다. 38%.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4%고요. 다음 여론조사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러면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47%. 어허. 자민당 유지해야 된다. 35%. 어허. 이 여론이 있었다. 라는 걸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고 보냐? 일본은 정당이 많아요. 야당이 많습니다. 네. 여기엔 자민당은 포함 안 되는데 뭐 국민유권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 참여 선거 결과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건 참정당입니다. 참정당. 네, 지금 3위 올라와 있는데 네. 참정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보자면 11% 네. 많이 얻었네요. 그렇죠. 오. 신생정당이 거에 가까운데 예. 자 어느 정도냐면 3년 전에 한석이었던 정당이 이번에는 14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은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으로 밀린 겁니다. 자민당이. 야.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가에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어떻게 생긴 게 이준석 닮았다. 자, 볼게요. 네. 무려 선거를 앞두고 4월까지 1%였던 지지율이 8%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이야, 엄청나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급격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나? 그거를 한번 일본 내 정치 상황을 한번 제가 한번 짧게 풀어볼게요.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가미야 소에이라고 하는 참정당 대표죠. 색깔이 이준석이랑 많이 닮았네. 어, 당 색깔이 비슷한데요, 색깔이? 네. 네. 이 가미야 소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가족이 운영하는 마트의 점장. 그리고 이제 참정당의 대표죠. 그러면 이 가미야 소에이가 어떻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냐? 사실 일본 내에서는 극우 중에 극우 정당으로 불려요. 니네는 극우가 아니야. 진짜 극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뭐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어디 쪽이라고 봐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미야 소에이 이 참정당이 내세웠던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본이 지금 힘든 이유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다. 외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토지를 사고, 어허. 의료보험을 타먹고, 어허. 일자리를 빼앗고, 그러다 보니 일본이 힘든 거다. 우리나라 구구 애들 일배한 얘기랑 너무나 똑같아. 저기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가져왔나,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혐오 정서를 쭉 형성을 해요. 야. 그러나 더 재밌는 점은 다음 장을 보시면 좀 이거 반박이 나옵니다.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점하는 비율은 높지 않고 생활보험수급도 외국인 우선시하지 않는다. 참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로 1억 명의 인구 중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 수는 3%밖에 안 된다. 근데 무슨 그 3%를 가지고 일본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먹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뭐 중국 애들이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의료보험을 다 타가네,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을 입고 있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말짱 헛소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여기구나,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번역만 해서 가지고 우리나라 좀 써먹는 거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들은 원조가 일본이었던 거예요. 네. 이제 봤더니 야, 얘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고위 관직 중에 뭐 90%는 중국인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는데요. 그것도 헛소리죠. 자, 그런 데서 재미있는 점은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어요.
일본인 버스트. 일본인 버스트가 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아메리칸 버스트 트럼프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야, 아 우리나라 그구들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어? 나는 트럼프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일본 뭐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마가 이래가지고 써붙이고 다니는 애들도 봤고, 뭐 not still, 뭐 do not stop still,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고 하더니 여기도 똑같네. 근데 이제 차이점은 트럼프는 아메리카, 미국 우선이고 여기는 일본인 우선인데요. 우리나라는 뭐가 우선이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구구들은 모르겠어. 우리나라 구호들이 우선시하는 거. 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일본인 우선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참정당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외국인 혐오 정서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 장이 참정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아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예. 주권은 국민에게 주지 말고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오. 무시무시하죠. 오 이거 히틀러야. 무시무시하죠. 히틀러야 히틀러. 그 주권을 국민에게 주면 뭐하나? 국가가 갖고 있는 게 맞지.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또 천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천황의 이 핏줄, 귀한 핏줄들을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우리 후궁, 첩들을 둘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이 위대한 자손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와,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와, 우와. 이해가 되셨죠? 아니 얘는 그러니까 마치 그걸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일본 제국주의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극우 중에 극우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야, 게 이러한 부분이고요. 미친 놈들 많구나. 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벌써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있는 내용만 전달 드린 겁니다. 와, 충격입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극우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마치 우리나라 일베 애들이 일본 어디 뭐 일베 같은 데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이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비슷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런 참정당이 어떻게 지지율을 얻었을까요? 극우 중에 극우라서. 뭐 또라이인데 어떻게 또라이들인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또 쌀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여기 농수상이거든요. 에토 농수상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비유하자면 농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농수상 장관급 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힘들다. 쌀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사람들이 지금 쌀값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집에 쌀이 많다. 갖다 팔 정도로. 왜? 네? 지지자들이 쌀을 자꾸 선물해 주니까 창고에 쌀이 널렸다. 뭐야? 나는 솔직하게 쌀을 사본 적도 없고 쌀을 받는다는 것도 힘들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쌀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수상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라이 아니야 얘? 그래서 지금 교체되는데. 또라이 아니야? 자, 야 대단한 사람인데요? 완전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어딨어? 완전 거의 개또라이인데?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다음 장 또 보시면 이시바도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의 자민당 초선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이시바를 만났어요. 15명 정도가. 근데 이시바가 갑자기 봉투를 줘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상품권이 들어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 명당 약 100만 원 정도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됐어요. SNS에. 어허. 야 이거 뭐야, 너 돈 봉투 돌린 거 아니야? 너 이거 뇌물 아니야? 어허. 문제 있잖아. 그렇지. 라고 해서 이슈가 한번 팍 커졌는데 약간 아니다. 그냥 소소한 선물 같은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슈가 엄청 됐었거든요. 소소한 선물. 네.
뭘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품권 100만 원씩 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15명만 이야기가 됐는데 전에도 더 줬을 확률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고요. 예.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 때도 요 다음 장 통일교와 유착 불거져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여기서 자민당 사람들이 행사를 합니다. 후원 모금 행사죠. 정치 자금. 근데 여기서 초과된 금액이 수십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 범위에 맞게 신고하고 쓰거나 정당 활동에 대해 쓰거나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몇 억씩 논아 먹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다음 장을 보시면 간단하게 지지율이 폭 내려갑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 지금 자민당 자체가 여론이 왜 내려갔고 20%가 왜 사임해야 된다 그러고 참정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당이 왜 올라가는지는 이러한 배경도 있구나 자민당 내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하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 한 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본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바로 의원들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해산이지 뭐. 그러니까 저기 의회가 내 말 안 들으면 해산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의원 내각제가 이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막강한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그 총리를 불신임할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의회가 총리를 바꿔버리는 거. 네. 그리고 반대로 총리가 이제 천황이랑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선거 다시 치르자. 라고 해서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네. 좋은데도 지금 자민당에서 계속 개기는 이유는 네. 의회 예산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참의원 선거는 이번에 졌지만 네. 중의원 선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둘 다 성적이 안 좋은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차하면 참의원은 해산이 안 됩니다. 근데 참의원과 중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중의원은 권한들이 쫙 1번부터 Z까지 있어요. 참의원은 대부분이 없는데 단 뭐가 있어요? 법적인 의결에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과반 이상이면. 일종의 이제 그 비토권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치면은 참의원이 과방을 지금 20아 자민당이 뺏겼다 그러는데 그러면 법적인 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사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참의원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번 쓰여 왔는데요. 이게 쭉 나타내 주시면은 사실 이게 그냥 몇 가지 사례만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꽤 여러 개 있긴 하죠. 한두 번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자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선거 한번 다시 해서 얘네 쫓아냅시다. 라고 쓴 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 지금 야당 쟤네들 분열돼서 분위기 안 좋대. 이때 선거 다시 하자. 라고 해서 해산하고 조기 총선한 적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하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 어허. 하고 해서 또 해산하고 또 총선을 다시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원할 때 많이 써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네. 써왔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보시는 것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거는 해산을 시켰기 때문에 조기 총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자꾸 리셋 버튼을 써서 총선을 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된다. 까짓 거 뭐 리셋 하면 되지 뭐. 네. 자, 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농수상이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미친놈이잖아. 나는 쌀이 팔 정도로 많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바뀔 수 없는 권한들이 있는 거죠. 참. 다음 장을 또 보시면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뭐가 있었냐? 이 거의 70년 중에 65년을 자민당이 정권을 그렇죠. 잡았어요. 사회당이 한 번씩 잡은 적이 있었는데 네. 예. 대부분 다 자민당이 가져갔죠.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사실 정권을 잡은 적이 딱 두 번이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1년 만에 뺏기고 3년 만에 뺏기는데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65년 집권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법령과 근거들은 모두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민당에 의해 실시되어 왔고 공무원들도 많았는데 관리되어 왔고 각 지역의 네트워크 관료들 모든 것들이 자민당에 의해서 구성됐다 보니 사실상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었고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야당이 엄청 여러 개가 많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정작 들어와서는 분열하더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자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 이렇게 보니까 일본인들이 왜 정치 참여가 적은가? 안 바뀌니까 바꿔봤자 얼마 못 가니까 바꿔도 이제, 소용없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지 한 장 마지막 더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참의원과 중의원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는 것처럼 여긴 중의원 참의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권 구성 예산안 법률 제정 총리임 인사 승인은 다 거의 다 중의원 역할. 그러면 참의원은 뭐가 있냐? 법률 제정에 있어서 과반수가 되면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자민당이 하고 싶은 법률안에 제동을 거는 컨트롤의 역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치명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뭐다? 정권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파. 뼈 아파. 이시바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그러면 바꿔도 자민당 내 총리를 해임시키고 바꾸던지 아니면 해산시키고 다시 또 선거하는 걸 생각하던지 자민당의 정권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시바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일본이 무리하게 5,500억 달러를 미국한테 줄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저 미친놈이야. 근데 이제 더야. 그런데도 왜 줬어? 그럼 왜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치에 지금 재미있는 최신 현황들을 같이 소개를 드린 거예요. 네. 참 일본이라는 나라도 참 특이한 나라네요. 그래서 요번에도 기시다 총리 이제 사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1,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극우 정당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 얘가 낫다는 거야. 그렇지. 그나마 이시바를 지키자. 아까 미치겠다, 미치겠어. 참정당 무슨 뭘 이상하게 하고 온 사람들 말고 그나마 이시바가 낫다 아무리 싫어도. 그 이시바가 네. 미국한테 저렇게 설설 메고 5,500억 달러야. 5,500달러면은 어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말 그렇죠. 그대로. 한국 돈으로 치면 750조 원인데.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쫓겨나도 100번 정도 쫓겨났을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시바는 또 한번 또 모험을 걸어보는 거네. 그래서 이 다음 관세 협상이 끝나자마자 무슨 기사가 나왔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시바 8월 사퇴 선언 이런 이야기가 쫙 깔렸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일본 아사히 신문방송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시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 자기가 방금 자민당 대빵들과 이야기를 방금 하고 나왔는데 나에 대한 사퇴 얘기 1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기자들이 나에게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묻더라. 그거 가짜 뉴스다. 마이니치로부터 시작된 뉴스가 대한민국에 왔던 거죠. 마이니치가 사실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그 중앙일보 정도 되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지금은 뭐 사퇴선은 아니다라는 기사가 그날 늦게서야 나오긴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시바가 지금 뭐 쫓아낼 만한 분위기는 아니고 이야기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 미국에게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될 정도는 아니다. 야, 그럼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럼 5,500억 달러인데 갖다 왜 받다가 바쳤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제로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봅니다. 야, 팩트를 가지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시바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500억 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갖다 바쳐야 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째로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다음 마지막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잠시 쉬었다 가죠.